네, 한주호 캐스터와 함께 시장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섹터를 꼽으라면 아마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반도체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래도 좀 한숨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소식도 큰 호재인데 여기에 또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이것 또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K칩스법이 통과된 것도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은 아주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기분인데 주가는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이 두드러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것이란 분석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주요 반도체 소부장주는 2021년 고점 대비 50%가량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소부장주 대부분을 쌍끌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중점 투자를 예고한 비메모리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소재단에서는 SNS텍이 13.8%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요. 부품주 안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5%대 강세, 그리고 장비주 안에서는 SFA 반도체가 17%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 5만 전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 6만 전자로 올라온 삼성전자. 경기 불황에도 오히려 투자자들의 수는 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주주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이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신규로 진입하거나 혹은 자녀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수는 2022년 12월 기준 638만 명으로 1년 전인 561만 명과 비교했을 때 약 13.6%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숫자를 보면 진정한 국민주는 삼성전자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생산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용인까지 더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해서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5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정부 역시 용인의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기흥 그리고 화성 또 평택과 더불어서 글로벌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전망인데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반도체 단지 건설을 발표한 것은 2014년 이 평택 캠퍼스 이후 이번이 9년 만이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투자가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현재 TSMC가 운영 중인 13개 공장 생산 능력을 8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월간 약 336만 장에 이릅니다. 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능력, 즉 월 120만 장의 3배에 이르는 물량이죠. 반도체 산업은 제조나 생산 능력이 그 자체로 제품 혁신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설계 1등 기술을 갖춘 미국도 결국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십 년 만에 전략을 변경을 했는데요. 현재 파운드리에서 독보적인 1위를 유지 중인 TSMC만 하더라도 이 앞서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의 공장 신설을 선언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성장해왔던 점을 생각하면 이 삼성전자의 행보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아주 파운드리에 본격 투자에 나선 셈인데요. 아무래도 메모리 분야에선 최대 강자지만은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따라가는 추격자 입장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분야로 꼽히고 있죠. 전통적인 실적 효자였던 D램이 최근 경기 침체와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파운드리가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핫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차량, 스마트폰 반도체 등 이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작동시키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규모 역시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시장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한참 뒤떨어지고 있죠. 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5.8%로 TSMC의 58.5%와 격차가 꽤 큰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 클러스터의 파운드리 공장이 건설돼 가동된다면 이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의 경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반도체 업계의 진검승부는 바로 파운드리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어제 오후에 그 K-칩스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죠. 이 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어제 드디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K-칩스법은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받는다는 재벌 감세 논란으로 논의가 늦어졌었는데요. 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 기술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기로 했고요. 이날 K-칩스법이 조세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중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라 더욱 고조된 분위기인데요. 삼성의 300조 투자, 여기에 K-칩스법으로 인한 세액 공제 효과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한정훈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